40억이 넘는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의 인생 가장 잘한 투자였다. 배우 김지훈이라는 친구입니다.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굉장히 핫해가지고 한강 내려다 보이는 트리마제 분양권 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양권 1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계약금 1억 5천 넣고 분양받은 건 15억의 분양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40억이라고 한 거는 평수가 큰 거죠. 1억 5천에 40억짜리 집을 샀다고? 이렇게 되니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1억 5천짜리 산 게 40억까지 오른 거 많이 있었죠. 이거는 뭐 40년 전, 3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예? 30년 전. 뭐, 저 같은 경우에 30년 전. 네. 투자해서 1억 5천, 2억에 사서 수십억 될 수 있죠. 30년이란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얘는 30년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다 속임수가 있어요. 40억 넘는 아파트, 그러니까 40억 넘는 아파트를 1억 5천에 샀나 보다. 그건 아니고 분양가 15억 정도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팔려나가는 게 뭐 38평? 38평입니까? 네. 38평. 평당 1억이면 38억인데 대충적으로 이제 잘 나갈 때 38억에 정신 빠진 사람이 그 집을 샀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넋 빠진 인간이죠. 그래서 높은 층인지 뭐 얼마나 비유가 나오는 건지는 이제 또 경우에 맞춰서 값이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 평당 1억이지만 1억 2천까지도 갈 수 있죠. 전면 한강이 보이고 그리고 층수도 높고 이거는 뭐 조금 그때 당시 최고 높은 가치를 자랑할 때는 그렇게 값이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건 좀 아니고요. 그래서 38억에 나간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인터넷 쳐서 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조금 평균 아까 말씀드린 제일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층, 정면에 좋은 비유 같은 경우고 그게 아닌 비유나 뭐 층수가 좀 낮을 경우에는 30억 라인 또는 조금 높다고 했을 때 가장 높았을 때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32, 3억. 지금 현재의 가치는 좋은 물건은 한 3억, 뭐 34, 5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물건이 안 좋은 물건은 이제 저층이라든가 이런 거 30억 밑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라인에 들어가 있고 김지훈 이 친구가 투자한 거는 15억 라인에서 지금 뭐 더블 이 당시에 그렇다면 계산해 봅시다.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네?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시기에 이 돈 가지고 뭐 1억 5천 가지고 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었던 좋은 장점은 있었지만은 이 시기에 아파트 잘 사서 15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사서 더블 안 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인천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평촌도 마찬가지고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남양주는 좀 떨어지고 그러면 5억 주고 샀는데 10억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화제거리는 아니고요. 전문가가 봤을 때는 큰 화제거리는 아니고 그래도 안 산 거보다는 당시에 잘 산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를 못한 사람에 대비하면 투자가 잘 했다. 뭐 그러나 굳이 성동구 트리마제가 아니고 강남이어서 강남 라인에 뭐 여기 자이라든가 청담동에 또 뭐 압구정동에 또는 삼성동에 송파에 집 한 채 샀으면 더블은 함께 똑같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을 산 것은 요 시기에 잘 샀다. 요 정도 평가하고요. 다른 데 투자했어도 됐는데 이 사람한테 김지훈이라는 이 탤런트한테 이제 좋은 장점은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발음이 셉니다. 한 번 1억 5천에 이제 30억이라는 물론 지금 보니까 집 빚이 10억이 넘더군요. 이제 조금씩 갚았는지 10억이 이제 넘게 남았다.
뭐 꾸준히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돈 뭐 쓰면서 빚 갚으면서 돈 30억짜리 집 하나 이제 갖고 있게 되다 보니 바로 투자는 부동산이야. 가자 부동산 하면서 이제 눈을 크게 뜨게 되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부동산을 치고 빠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공부가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자기가 그런 것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에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뭐 한마디 하려고 결국 한동훈은 물러날 것이다. 이 사람 나이가 이제 81인데 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이버 쳐보니까 나이가 82에서 83으로 가고 있는 거 아는데 81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대단해요. 와이프는 먼저 돌아가셨죠. 잘 살으면 입 좀 조심하시고 입 좀 다물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전체적인 말을 좌파 우파를 거느리기 전에 좀 한마디씩 하다가 갔으면 하는데 여전히 떠드는 것은 문다의 문재인이 딸이죠. 무슨 말을 하려면은 이게 자기 옆에 이제는 딸을 옆에 두고는 이방으로 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다. 뭔가 조사를 계속 한다 싶은가 보죠. 그래서 못마땅한 거는 윤석열 정권이 이런 조사를 할 것 같았으면 시작과 동시에 이코노미스트가 70%가 6월 미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주요 외신 이코노미스트 123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설문조사의 70%가 그러면 123명 중에 86명이죠. 2분기 연중 금리 인하 이제 예상한다. 2분기라면 뭐죠? 올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11월에 이미 2024년 금리 인하가 된다면 월가 대표 강세론자를 보면은 파월 주식 버블을 막아야 한다.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가 주식 버블을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23% 폭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조심해야 한다. 제발 조심해라. 3가지 리스크는 뭐냐? 트럼프 2연승. 나 정말. 나 진짜 트럼프 무섭습니다. 이 인간 정말 끈질기고도 어쩌다 미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트럼프 얘기하니까 별도 미국. 자, 그래서 트럼프가 돌아오면 어쩌지 하고 이제 월가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PF 볼까요? 제가 180조 정도 아니면 188조 정도 대한민국의 이 이복형 금융분감위원장은 70조 80조 얘기할 때 180조에서 188조 정도 빚더미에 이것을 빨리 조기에 뭔가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것은 202조다. 더 많아. 이 정도면 거래 절벽이다. 내 집 마련도 이사도 올 스톱된 상태. 매매 전세 거래가 뚝뚝 또로독 똑똑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매물 900건 900개 매물이 900개 거래에 4건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잔금을 못 치르면 이사를 못 가거나 이사 못 가면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금리 내릴 거라는데 왜 이러지? 이거 뭡니까? 올 집값 더 떨어진다. 집값 꼭 떨어집니다. 이거 치솟았던 집값 다 토해내고 있다? 치솟았던 집값 다 늦게 산 사람들이군요. 치솟았던 집값 다 토해냈다. 어디? 자, 이제 부동산이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시건방을 떨었던 신촌. 시건방 중에 최고의 시건방이 신촌. 가로수. 모든 물건을 살 적에는 투자 대비 레버리지 대출받은 것도 내 자산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출 나가는 거 대비, 내가 넣은 거 대비, 비용 대비 40억이 넘는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인생 가장 잘한 투자였다. 배우 김지훈이라는 친구입니다.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굉장히 핫해가지고 한강 내려다 보이는 트리마제 분양권 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양권 1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계약금 1억 5천 넣고 분양받은 건 15억의 분양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1억 5천에 40억짜리 집을 샀다고? 이렇게 되니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1억 5천짜리 산 게 40억까지 오른 거 많이 있었죠. 이거는 뭐 40년 전, 3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대도시마저 집값 도미노 폭락이다. 바닥 한참 멀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